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 담당관 등 2개 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 담당관 허훈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출제하로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 담당관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1년도 4.2 집행잔액이 해당은 총 4건으로서 예산액이 47억 9,476만원, 집행액이 1억 5,448만 5천원, 집행잔액은 46억 4,027만 5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2페이지 예산의 변경 내역은 2건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번 2월 사업 추진 현황부터 10번 공유재산 관리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11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구성위원은 당연직이 15명, 이촉직이 43명, 여성위원 비율은 51%입니다. 22년 개최한 실적은 24회, 22년 6월 말 개최 실적은 10회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 13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한 지적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 연천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군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와 유사위원 통폐합 추진 및 위원 이촉 시 전문가 이촉을 통한 전문성을 기하는 지적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중복 이촉 횟수를 줄이고 존치 목적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토록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명예 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의 지적에 대하여는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상자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청년 감사관의 제보 창구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도 향상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지적에 대하여는 청년도 하락의 원인인 공사 관리 감독에 집중하여 소규모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천만 원 이상 수익 계약 시에는 전자계약과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사업문과 청년 엽서 발송, 부조리 갑절 신고 센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매월 청년 다짐날 운영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과 청렴 계류대의 청정 캠페인 추진 등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공무원 제안의 시행 방안 검토의 지적에 대해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전입장려 지원 정책 확대, 기농을 위한 농지 임대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째, 의회 현장 점검 조치 사항부터 20번째, 전기안전관리 위탁 해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획감사 담당관 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개 공여사업 추진 실적으로 사업 해랑 총 61건이며 신규가 52건, 계속 사업이 9건, 예산 사업이 54건, 비예산 사업이 7건입니다. 추진 해랑으로 61건 중에 추진 단계는 13건이며 완료가 48건, 이행률은 78.69%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이원회는 22년도 89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감소하였고 폐지가 1건입니다. 세 번째, 군제 홍보물 제작 및 발행 해는 지리산 함량인 1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수시책 및 제한제도 운영 현황은 총 145건을 제안하였고 보상금은 2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1년)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분석 현황입니다. 총 19건 중에서 적정이 13건, 조건부가 5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다음은 6번째, 21년도 공통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7번째, 지방보존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내역으로 심의위원회 명단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21년에 서면심의 8회, 대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고 22년도에는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 8번째,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1년에 67건, 22년에 49건 등 전체 116건이고 대상액은 263억 222만 4천원, 절감액은 5억 7,477만 9천으로 절감률은 2.18%입니다. 24페이지 9번째, 공직기관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입니다. 공직기관 감찰 5회, 선거 관련 특별감찰 2회를 실시하였고 조치 현황으로 징계 유고가 3명, 훈계 6명, 주의 3명입니다. 12번째, 공무원 행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전체 14건으로서 도박이 1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3건, 직무유기가 1건, 재물손괴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건, 위정 1건, 폭행 1건, 공유선거 위반이 1건입니다. 다음 11번째, 공무원 징계 현황은 21년에 113건, 22년에 20건으로 전체 133건이고 주의가 27건, 훈계가 95건, 견책이 5건, 감봉이 2건, 불문경고가 4건입니다. 12번째,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는 총 4건으로서 감사원 경남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청렴도 평가 결과는 19년도부터 21년까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한 반부패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전자계약과 사업무 및 청렴 엽서를 발송하고 부지갑질 신고센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관리 감독에 집중하여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사업체 및 현장 소장 등 청렴 사문을 발송하였고 청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조리 및 각종 신고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공사관리감독 편의 제공을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문화 조성을 통한 부패 예방을 위해서 친절 5S 실천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과 청년 캠페인 실시, 청년도 향상 핵심 청년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14번째, 부조리 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부조리 공익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 명예감사관 대상자를 추천받아 읍에 3명, 면회각 1명씩 위촉을 하였고 함양군 청년 명예감사관 13명으로 구성하여 6개 면의 군 자체 종합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주민 불편 사항 건의 등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연도별 홍보비 지급 현황 및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언론사회 군정홍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실적은 총 6건으로서 함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건강과 힐링의 도시 함양 홍보 영상 제작, 공식 SNS 플랫폼 운영 용역, 군정 뉴스 제작,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째, 자치부교 정비 실적은 21년도 전체 75건으로서 조례가 58건, 규칙이 12건, 훈령 예규가 5건이고 이 중에 재정이 26건, 전부 개정이 9건, 일부 개정이 36건, 폐지가 4건입니다. 22년도는 전체 80건으로서 조례가 59건, 규칙이 17건, 훈령 예규가 4건이고 이 중 재정이 25건, 전부 개정이 7건, 일부 개정이 45건, 폐지가 3건입니다. 다음 19번째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21년도부터 22년까지 국가소송은 전체 9건 중에서 성소가 1건, 패소 1건, 진행 중이 3건이며 행정소송은 17건 중에 성소가 3건, 진행 중이 14건, 민사소송 10건 중에 성소가 2건, 패소 1건, 중이 7건, 행정심판은 9건 중에 성소가 6건, 패소가 1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89페이지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입니다. 21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지적사항으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검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검사 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 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제안, 시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우수시책에 대하여 표창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의미가 없지요. 지금 두 건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두 건은 현재 시행하였고 한 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지금 그걸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차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공무원 제한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 실과 소, 읍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입장려 지원 정책 확대하고 기농을 위한 농지 임대 지원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유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잠시 보류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활성화할 경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군중에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93페이지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이란 법령, 위반 지출 등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2021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감액 금액은 1,100만 원, 산림레포처 조성 사업, 그렇게 짚라인 추진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 용역, 기간 연장에 대한 재정 손실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이 반영되면 향후 지방교부세가 또 감액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는데 감사가 최종 확정이 되면은 좀 감액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설명해서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빨리. 예, 이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행사다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결국은 지방재정 투자 및 융자 심사 분석 현황 중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18번 중에 17번 한번 볼까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투자 심사를 한 겁니까? 이게 용역 심사를 한 겁니까? 이건 투자심사입니다. 투자 심사예요? 예, 예. 그런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네. 예산 편성될 때, 실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로 4억 6,500이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거 인지했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75억 상당히 100%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맞죠? 네. 그런데 심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투자 심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심사 결과는 이게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국도비를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예.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을 받지 않고 제가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5억이라는 막대한 100%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4억 6,5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 쪽에서 그럴 거는 걸러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분수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자체 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제 투자 심사 과정에서 국토비를 확보하고 나서 하라 그래서 그 뒤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니죠. 삭감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깊이를 잘 모르세요? 이제 그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은 조건부로 그 투자 심사 결과가 나도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데 뒤에는 그 이제 국토비를 확보하고 나서 해야죠. 이래가지고 지금 사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투자 심사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가 됐고요. 용역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문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연번 18번 보면 캠핑랜드 있죠. 네네. 그 역시 조건부로 비슷한 사업 규모인데 그것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일선 기획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그럴 것은 정확히 좀 걸러주셨으면 좀 충돌이 없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열정을 다른 데 좀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네네.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쪽 페이지를 떠나서 제가 백의원 공동주택 건립에 관해서 네. 제가 정보를 받았거든요. 감사계에 민원이 접수됐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민원보다 좀 강력하게 넣었다는 내용을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파트를 지원해서 그 개인 주택에서 일조권이라든지 또 조망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지금 현재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저희들은 이제 민원인들이 저희 감사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그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사자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요. 저희들 요 상임위에서도 그 안을 다룰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에 맞춰서 그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진행 과정은 저희들 요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지지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63페이지에 93페이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사 소송에 네. 관련된 패소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지지하겠습니다. 연번 두 번째 민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휴양밸리, 산삼 휴양밸리죠. 조성사업 기반 및 주차장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1억 9,802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산성현결리 조성 사업이 이제 기반 조성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당시 이제 공사가 중지가 돼가지고 중지 사유가 무엇일까요? 중지 사유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돼가지고 이렇게 그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이제 이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일부 패소 판결 받아가지고 1억 9천만 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좀 손해금에 대한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금에 대한 지급은 공사 대금에 대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서면으로 주십시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에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네. 우리 함양군의 지금 총 예산의 규모가 이제 6천억 시대가 넘었죠. 그렇습니다. 추경 기준으로 6,192억입니다. 예, 6천억이 넘었는데 예산 편성을 이제 할 시에 네네. 물론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전체 사업 계획안을 보시고 예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네. 적합한데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의 6천억이 넘었는데 우리 자립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자립도가 9.12입니다. 9.12요. 예예.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이렇게 의존자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함양군 예산이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건비 그 예산 중에서 네네. 이제 총액 인건비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예예예. 그러면 나날이 지금 공무원 정원 수도 늘어나고 공무직 수도 늘어나고 기간제 말할 것도 없고 또 임기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렇게 늘어남에 의해서도 이제 예산이 계속 소반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무작위로 계속 지금 그 총액 임금비제 그 프로테지가 달할 때까지 예산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예산을 다 충당을 할 것입니까? 우리 자립도가 9%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는 이제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에 이제 해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예,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테지가요? 예, 함양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 인건비 681억 정도 됩니다. 되고 이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598억, 공무직이 한 8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0월 올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현재 정원이 665명 아닙니까? 결혼은 물론 있지만 네네. 그러면 총액 임금비제에 의해서 내년에 또 8명을 정원을 하면 673명으로 한대요. 예예.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공무직이 144명입니다. 예. 또 기간제는 그
887명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네네. 우리 행정과 자료에 보면. 그럼 저 임기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거 행정과 소환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면 총액 임금비제가 681억. 요새 이제 기간제는 빼고. 그러니까 예. 681억에 그다음에 공무직이 83억이라 했습니까? 그중? 네네, 83억 정도. 그러면 1년 연중 임금비가 몇 프로나 나갑니까, 이게? 인건비가 전체 저희들이 한 771억 정도 됩니다. 평소에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공무원 수도 계속 인구는 주는데요. 공무원 수 늘어나고 공무직 늘어나고 기간제, 임기제 전부 계속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계획입니까? 이제 지금 또 이제 12월 되면은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기간제라도 이래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계속 해년 해마다 지금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총액 임금비제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임금비에 정규직 공무원이 673명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직에는 조금 수를 계속 줄여나가면 예산 편성에도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하여튼 잘 꼼꼼히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서별로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8페이지를 한번 6페이지 보시면요.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61건이었거든요. 네네. 61건인데 물론 78%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8건을 완료를 했는데 아예 공약 사업이라도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투용자 심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로 불가능한 사업들을 이 계획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 실패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보건소 메디컬 버스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냐 하면 불가능하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방위과장 시절에 그 버스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그 구조를 개조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도 잘 안 돼가지고 버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고 보니까 공약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시끄러웠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은 했고 뭐 의사 한 사람, 간호사 4사람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사 포함해서인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버스 구입을 계약할 시에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와 협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히 지적을 하고 좀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찌 돼 있습니까? 현재 버스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갖다 세워놨는데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 그러면 버스 구입비와 구조 개선 안에 내부의 구조를 전부 바꿨는데 그 돈이 얼마큼 들은 줄 압니까? 2억이 넘습니다. 제 지금 설명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약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 메디컬 버스를 몇 년 쓰지도 않았어요. 코로나가 오고 이래서 무슨 이유로 중단을 하는 건지 그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만 전부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차를 지금 매각을 하지요.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보건소 따로 제가 물어보는데 이제 총괄 부서니까 예산 지금 담당. 그걸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약 사업이라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공모 사업에 막 계속해서 핵심 담당하실에서 뭐든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비를 얻어 오려고 그 실패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국비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한다 해도 그게 또 군비가 또 투입이 되거든요.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를 할 때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좀 우리 의회 총괄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꼭 참 좀 잘 지켜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민선 8기의 공약 사업이 56건입니까? 이번 네네. 몇 건이 맞습니까? 총 공약 사업이. 네, 맞습니다. 예, 예, 50몇 건. 그러면 거기도 제가 대충 봤는데요. 거기도 불가능한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제정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총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한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사업은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하라 한다고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실가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작년 그 민선 7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불투명 공약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또 오드제 터널이라든지 지리산 소금길 같은 경우 공약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민선 8기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공약을 바꾸든지 하여튼 편성 단계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부결도 많았고 민선 7기 시절에 부결도 많았고 삭감도 많고 안 되는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 함량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 하고 싶은 사업도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실적을 보니까 1개 폐지를 했대요. 네네. 지금 우리 군의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상실이 86개, 비상실이 4개, 총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89개 위원회에 881명 정도 됩니까? 네, 881명 넘죠. 예, 예. 그런데 문제가 계속 위원회에 한 사람이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한 사람이 6군데, 7군데, 8군데 위원회에 지금 다 위촉이 돼 있거든요.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 그러면 그 위원회 위촉을 할 시에 각 위원회 그 분야의 전문가나 거기에 학식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만약에 건축 전문가라면 함량의 건축 전문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예산도 잘 아시는 분들이 함량군에 산지하에 있어요. 많은 그 숨은 인재들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빼봤는데요. 민간인이 한 위원회에 지금 9번, 8번, 7번, 6번 이런 계속해서 들어간 사람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할 때 한 개 폐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원회 위촉하는 그 사람들의 전문가 하지만은 고루고루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감사할 때마다 지금 매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네. 24페이지에 공직기강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결과가.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건? 3명 정도 있습니다. 복무 위반하고 소급 행정하고 이래서 3명 정도 있었고, 지난해는 한 명도 없어서 참 잘했었는데,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 몇 명입니까? 11명이거든요. 네네, 11명.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지방 동시선거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6명이고요. 복무규정이 2명이고 예산 목적의 사용이 3사람, 그리고 11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의 징계 요구를 3사람, 공개 6, 주의가 2사람 결정사항입니까? 네네, 결정사입니다.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게 높일 계획입니까?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와가지고 청렴도를 이번만큼은 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8대 선거 때 이렇게 이제 공직 기강으로 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여러 명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분석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계가 감사 담당이 지금 기획 감사 담당하실에 있는데 뭐 했습니까? 이렇게 11명이나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선거 기간에도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죠. 하셨습니까? 합동으로도 하고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에 선거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민선 그때가 7기 때입니까? 이제 8기 때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절대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진짜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감찰 하겠습니다. 활동을 좀 세게 좀 강도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지금 공약이 군수님이 제일로 지금 부르짖는 게 청렴도 1등급 목적이 아닙니까? 1번, 예. 1번도 기고 2번도 기고 계속 지금 56개 중에서 전부 다 청렴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항목이에요. 형사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9건이 있었고 지난해는 7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접수는 14건이 되어서 처리는 6건 정도. 그렇죠. 네. 혐의 없음 있고 공소권 없음 있어서 다 제외하면 아마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덜 현재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또 음주운전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혐의 없으면 이제 5건이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총 14건 중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6건은 조치가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징계가 5명, 주의가 1명. 그러면 이거는 몇 월 현재가 이거 숫자가 나온 겁니까? 6월 말 현재입니까?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부터 정신이 바꿔져야 이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담당관님. 공직기강도 해이해져 공무원이 형사사건도 자꾸 일어나 징계 자꾸 늘어나 이러면 골치 아파 진짜 청렴도로. 청렴도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내부 청렴도는 아주 높은데 지금. 지속 청렴도를 해서 공직기관을 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청렴도 내부는 2등급인데 외부에서 계속 5등급을 받아서 총 4등급으로 안 돼 있습니까? 네.
자꾸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25페이지에 보면 또 징계, 공무원 징계가 어떻게 2021년도에는 113명이나 됩니까? 2020년도에 68건이던데요. 올해는 아직 20건밖에 안 됐으니까 6월말 현재로 보고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훈계, 징계, 감봉이 113건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21년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감사에서 훈계 건수가 93건으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감사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훈계가 93건인데 네네. 93건 나와가지고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좀 종합감사 연도에는 올라가죠 아무래도. 네네. 하여튼 공무원 징계나 감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지도를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12번에 두 번째 그 감사원 감사에 예예. 그 지역 특구사 비리점검 특정 감사를 했죠.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원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금 반환하라 네네. 돼 있습니까? 예예. 그 언제까지요? 그걸 이제 반납 기한은 정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반환토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반환을 받은 이제 산삼 업체들은 네.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어디쯤 가 있습니까 그게?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지금 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파면 처분이 내려왔고 또 경쟁계도 내려왔는데 지금 재심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면 처분 내려왔어요. 네네. 아이고 그 부분은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선 7기 때 청렴 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네네. 기획단이 23명입니까? 인원수는 몇 명이나? 24명입니다. 24명이냐? 예예. 그러면 24명이 물론 4년 동안에 고생을 했겠지만 이 기획단 운영은 지속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이번 8기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현재도 지금 저희들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별도로 세워본다기보다 지금 계속 민선 8기에서도 기획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위촉을 해야 되지요? 다시 위촉합니까? 이제 추가로 새로 이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올해 9월 달에 이착을 했습니다. 아, 내나 24명을 그대로 예, 안 바꾸고요? 예. 다 유임됐습니까? 예, 이거는 이촉을 올해 9월 달에 했는데 이거는 전부 민간인들 예,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한 게 아니고. 아니죠. 위촉은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습니다. 기획단 자체적으로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는 기획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약 사업이니까. 예, 예. 민선 7기 공약 사업 아닙니까? 청년 기획단 운영이. 네네.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예, 조례는 안 돼 있고, 이원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발해가지고 이착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배분을 합니까?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안 했습니다. 예산 우리가 예, 없습니다. 전혀 예산 편성은 안 합니까? 예, 안 해놨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려면 제가 봐서는 물론 조례도 계속 통폐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청렴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관은 우리가 운영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당도 나가지요.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예. 어떻게 운영을 해야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가. 명예감사관은 보니까 읍면에 감사할 때 한 번씩 나가는 거 외에는 그거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명예감사관은 이제 읍면 감사 시에
자기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제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3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아마 기간 6월 말년제라서 그런지 그 감사관 임기가 2020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예. 그럼 다시 위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언제 했어요? 내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2년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월 1일 날 했습니다. 22년 9월 1일 날. 그건 하나 똑같은 사람 했습니까? 바꿨습니까? 조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 활동사항을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청렴도 향상, 뭐 부정부패 방지, 감사, 읍면 감사에 뭐 참여 이런 대부분이 많던데요. 어떤 청년기획단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이렇게 활동 폭이 좀 넓으면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도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용하면은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어떤 업무를 잘 파악하도록 하셔서 네네.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겠던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시지 않으면 또 올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은 분도 있던데요. 네네,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또 꼴찌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종합계획도 다시 한번 수립하십시오. 뭐 청렴의 날 운영, 뭐 지난번에 예산 편성, 뭐 인센티브 실가에 주는 거, 읍면에 주는 것 등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도 하고 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청렴도를 꼭 그 2등급으로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절이 이제 부패 신고센터 군수 핫라인도 설치를 하고 또 건설 분야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수의계약, 전자계약 또 현장 대리인을 반드시 상주를 시켜서 하고 그 또 상제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 가서당 회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가 좀 예년하고는 다르게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좀 열심히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이제 지금 편성을 뭐 잘 하셨겠지만 맹시의월, 사고의월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 이제 제가 2021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맹시의월이 2020년도에는 182건 있는데 이번에는 145건, 사고가 174건 있는데 135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래 갖고 안 되고 더 많이 줄어야 됩니다. 사고율 맹시율이 최대한 숫자가 예산액이 적게 안 할 수는 없지요, 그제? 그리고 예산 전용 이용은 많이 발전됐대요. 이용 전용하는 거는. 집행을 적극 독려해가지고 2월이 좀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요,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사고 이월했다가 맹시율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 편성해서 또 맹시율 넘어가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박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목록은 유의물로 가름을 하고 자료는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21년 사업비 집행 전액 현황은 혁신 시책 개발 및 적극행위 추진 사업비 중 함량군 브랜드 개발 용역비를 포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2월 사업 추진 현황 중 사고 2월 사업비입니다. 미래전략 시책 추진 사업비 중 미래 중장기 신산업 발굴 용역비를 포함하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별 사업은 혁신 시책 개발 및 적극 행정 추진 사업비 중 함량군 브랜드 개발 용역비를 포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은 9건으로 함량군 통합 브랜드 상징물 개발 용역 등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과 여섯 번째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 현황,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건, 균형위 소관 1건, 국토교통부 소관 1건이 되겠으며 아홉 번째 민간 위탁 사업 상호 현황과 10번째 공유자산 관리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1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12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째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추진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전 국민 설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브랜드와 CI를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되기 전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고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량군 미래 중장기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설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부분별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 보고회, 군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 100분 토론과 관계 공무원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신사업 아이디어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을 발굴을 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실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부서별 산재되어 있던 인구 지원 시책과 전입자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인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구 정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5건의 지원 시책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정지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량 지역발전 협의회 등 구성 근거 정비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함량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출범 및 구성, 워크숍, 기획서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관련한 전체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소득 향상, 기획서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분과위는 2회를 개최하는 등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근거 마련과 지원을 통해서 지방소멸 확보 대응의 영양분이 되게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14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 현황과 15번째 위임 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째 탄원,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중단하라는 진정이 1건 있었으며 현재 국민 의견 수렴과 위탁사업 재검토를 거쳐 현재는 민간 위탁을 기형될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7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과 18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 현황 19번째 특별하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째 전기안전관리 대응 위탁 현황은 안희행복봄날센터 전기관리 대응 1건이 있습니다. 8페이지 혁신절 감당관 소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예산 방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경상남도 사업 7건 8억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함양군 참여예산 사업 123건에 28억 9,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함양군 지역 주도형 110건의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복안이 봄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아니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데 약 1억 2천만 원 예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신간 도서 구입되어 센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문 개방을 했는데 연간 1,635명이 이용하고 다음 페이지 2022년 8월까지 4,5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규제계획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65건을 발굴을 했고 2022년 추진실적은 민생규제 핵심과제 18건을 발굴 제출하고 지속적인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각종 규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구 늘리기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말 39,080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7월 말 38,131명으로 94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펼치지 않으면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어서 출산, 입영, 장려금 등 41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추진 현황은 함양군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시군 토론회, 조례 개정 등이고 28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추진 추진단 구성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함양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 늘리기를 통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2026년까지 LH와 협력해서 주거, 일자리, 생활의 소유치를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등학교와 연계한 주거 플랫폼 조성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정지 요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1페이지 청년 LS 플랫폼 운영 현황입니다. 이곳은 빈둥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25년 8월 1일까지이며 한주 수화살다와 청년 3주 1주 놀이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 살기에는 15명이 참여를 하였고 3주 살기에는 12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중 2명이 우리 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함양읍 신갈리 일원에 40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2026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를 해서 물류, 복합 지원시설 기반 조성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서선도지구 공모를 선정된 후에 9월에 서선도지구 지정 계획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사업 시행을 위한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에 서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2024년 3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함양군 미래 중장기 신산업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22년 5월 15일까지 산업연구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간의 세부 추진 사항은 세분의 영역 보고회와 전 분야의 관련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등 자문회의와 토의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활용되도록 최종 수안 보안 확정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신산업 발굴 결과 및 활용 방안은 물류 제조 분야 6개 사업, 문화관광 분야 5개 사업, 농축산 분야 11개 사업을 발굴을 하였고 중장기 발전 자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전 지구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공모, 인구 늘리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통해서 함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혁신 전략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전략 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혁신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실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인센티브 지급 등 일회성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늘리기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 간 서로 경쟁이 과다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30년 전에 프랑스 인구가 지금 우리 가구당 0.81명이죠. 예.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프랑스 인구가 가구당 2.4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추세대로 지금 270년이 흐르면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왜 인구가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을 늘리려고도 여러 가지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출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또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애를 하나 넣으면 워낙 공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로운 걸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경북 문경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탄광산업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탄광산업이 저물어 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문경시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없이 도시민들이 1 내지 2년 정도
농촌 생활을 사전에 체험해볼 수 있도록 경북 문경시가 빈집을 활용해 마련한 보금자리가 47곳입니다. 집들이 비용, 시 지원으로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 등 기초인들을 상대로 3년간 최대 1,500만 원에서 농장 임대료를 지급해주고 주택 수리비, 정착 지원금 800만 원 등 이사 지원 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농기촌인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1,400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2021년 12월 인구가 7만 1,154명에서 2022년 3월에 7만 2,2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경시는 되고 우리 함양군은 왜 안 됩니까?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다양한 시책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경시와 저희 군의 여건이 좀 틀릴 수는 있겠죠. 이 문경시에 대한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인구가 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지금 늘어나는 게 영광군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거든요. 영광이나 문경이나 지금 우리, 인근시군은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도 한때는 기농기촌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일단 문경시 관계도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늘어가는 데는 정평군이 많이 늘어나는 게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문경시는 어떤 시책을 요거 외에도 의원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기농기촌의 가장 큰 그림돌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함양에 와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소득을 만드는데 1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 기본 소득을 만드는 기반을 따지는데 1억 돈을 다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천했다가 도시에 있다가 다시 함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준비해놨다가 집을 팔고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농기촌을 하게 되면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한 1년 내에 소득이 나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연구를 해서 지금 기농기촌 인구를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지금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저번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팜 프로젝트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닭을 사육을 하고 계란으로 소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닭을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1년 정도 하면 순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약 한 달에 기본 소득이 한 200만 원 이상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준 군수님의 공약 사업도 4만에서 5만 사이에 지금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전 국민, 전 집행부, 저희 의회까지 열심히 단결해서 그 인구 늘리기에 조금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로 원간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관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의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은 여러모로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된 또는 국도비 매칭을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용역에만 의존치 말고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 조치 결과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결과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은 보고받는 형태였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여기 그 조치사항 중에 뭐 중간 보고회가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여기 지적사항 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일만의 과정을 중간 보고회 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후에 취합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뭐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실가 아니 짧게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나면 맞다 안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심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면 예산 편성 물론 뭐 국토비를 신청하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가 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국토비 등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하고 당연히 성과를 거둔 거는 당연히 칭찬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런데 보통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조례에 따르자면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적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간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재정 협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의회와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보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의회와 어느 시기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실질적으로는 공모하기 전에 이제 그 의회에 말씀드려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는데 지금 공모 시기가 아시겠지만 기간이 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설명 그러니까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설명을 다 들을게. 그게 언제쯤 시기가 맞습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제출 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예, 맞습니다. 그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대한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짧더라도 뭐 내일 당장 할 걸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짧다라는 기준은 혁신 전략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신 건 안 하는데 요 당시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가지고는 제가 이제 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고 나면 같이 쭉 들을 수 있게끔 연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또 질의하고 싶은 거 제가 핵심을 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듣고 나면 또 뭐 이해관계가 좀 성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법령이나 어떤 조례의 원칙을 저는 짚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군수는 제5조 5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그죠? 그러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죠? 예.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됐다는 사실. 왜 제가 일만에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짚는가 하면 꼭 이 사업을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는 잘 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문제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지도 지금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 협의하고 사업 효과나 그 수혜 대상이 누군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만의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공모 사업이 대부분 그렇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의결을 보고를 떠나서 의결을 안 거치고는 안 되는 사업이 100%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만 어떤 각 부서를 떠나서 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 보고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좀 유감을 표하거든요. 그걸 짚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혹시 좀 인정을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의 촉박함, 뭐 어떤 공고의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의회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의회 간담회 할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에 맞지 않고 공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는 의원분들과 상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가 공적일 때 못하는 게 많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일본을 상의하는 걸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부서 내에서 기획을 잡아가지고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먼저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사업 다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기본을 좀 잡고 가자, 기본을 지적을 하고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나 재능을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소통의 부재가 있으면 엇박자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는다. 저는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 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다. 특히나 또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 쪽에 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은.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을 제발 좀 해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좀 원칙을 강조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예, 다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임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그 1페이지에 보면 50% 이상 그 집행이 안 된 사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건인데 통합 브랜드하고 그 브랜드 상징물 홍보판 제작 지원 그 두 건인데 요 지금 통합 브랜드 그 관계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예. 예, 요게 그 통합 브랜드 및 상징물 관련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 브랜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까지 갔었는데 계속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을 이제 편성을 승인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거기가 산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용역을
했대요. 예, 예. 그럼 이제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23일부터 지금 현재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이제 용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당초 예산 2019년도에 이제 2억 원 중에서 아마 용역 계약 체결을 아마 1억 5,400 정도 계약을 체결해서 2019년도에 50%는 집행을 하고 50%는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이 용역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용역 기간을 부족하다고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도 용역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맞죠? 예, 예. 또 모자란다 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또 용역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기간 중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50% 집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4고 2월 그 다음에 예산 3회 추경의 삭감 또 그 다음 연도에 편성 또 이번에 지금 명시 2월 이렇게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선에 명시우려고 지금은 공사 중지 시기놓은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 돼 있죠. 지금 요 예, 명시 2월 현재. 조서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에 예, 명시 2월 조서에 지금 명시 2월 조서에 들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쭉 지금 2019년부터 뭐 지금 2022년 지금 10월인데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안 그러나요? 예. 3년째 들어가나? 그런데 중단을 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아마 많았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계속 중단까지 갔는 건지 그거를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이 브랜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임채석 위원장 임실도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윤경 의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요 사업은 현재 그 씹을 하나 씹거나 하는 부분은 설계에서 씹을 씹면 누구나 다 이해 공감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하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전에, 군수 임기 때 완성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임재석 위원장이 말씀과 같이 이 부분 일부를 사고 이후 시켰다가 이번에 이제 현금 집행사항에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추경 때 받아주셔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아마 6,72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명시적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이게 디자인이 나와줘야 그 밑에 있는 통합 브랜드 서식류 홍보판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연히 지금 이루어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시는 일 없도록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지적할 때, 지난번 감사 때 산삼 엑스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고 전임 담당관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문제인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소홀히 한 건지 이거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를 지금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방치지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오셔가지고 어디만큼 업무를 추진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중단까지 갔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갔어요. 그러면 올해 또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단을 했는데 언제 다시 용역 재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금년도에 이거 브랜드가 또 나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당시에 그 네이밍 선정위원회인가 예. 있었습니다. 예, 10사람으로 구성돼 있었고 저도 거기에 한 사람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회사에서 여러 수백 건을 그 네이밍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5, 6회 아마 했을 겁니다.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토론하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정했어요. 그러면 지평부 가져가면 또 안 돼요. 또 상표가 중복돼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또 안 된다 해서 또 계속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는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단까지 했으니,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해도 금년도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 한 가지 물어보면, 네이밍 선정위원회가 10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선정할 중심만 운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 아이디 그럼 아무것도 안 되고 중단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그 당시 한시적으로 이제 이 선정위원회 운영을 그러면 이 브랜드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뭐 선정위원회를 뭐 한시적으로 뒀더라도 그 기구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 좋은 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것도 그 한시적으로 한 거 없어지고 예산도 19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계속 사고율, 맹시월, 삭감, 다시 재편성을 안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봐서는. 근데 이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해도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그거는 맞지 않은 것 지금 뭐 같고. 계속 내부적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할지 계속 연구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를 다양한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말씀대로 어떤 게 나은지 연애도 한번 하고 또 공론화시켜서 어떤 것이 더 이게 좋은지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용역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중단된 데 대해서. 자기들 50% 가져갔거든요. 네, 자기들은 현재 중단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 중단 지시를 내렸고요. 지금 아까 저 디자인 진흥원하고도 뭐 지금 계속해서 요 관계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사실 메시지라는 회사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인데 각 분야가 너무 많아요. 뭐 CI,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이런 분이 너무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염려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브랜드 확정이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도 공모도 했지 않습니까? 전 직원한테도 공모하고 주민들한테도 받고 또 참모회 때도 또 군수님하고도 한 여러 수차례 아마 많이 협의가 된 줄 아는데 다 무산이라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예. 어찌 해야 됩니까? 현재 이제 군수님도 바뀌셨고 또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브랜드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브랜드를 이제 보면 렛츠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고 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 영문으로 많이 가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렛츠고이라는 의미를 잡아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봐 거의 확정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점이라 지금요. 예. 제가 봐서는. 원래 뭐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름 장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연구원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 디자인 회사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설정을 해줬으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앞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수히 많은 노력 끝에 아이디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함양 전수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그러면 때문에 용역 중지를 했는데 언제쯤 재개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안이 몇 개 나와주면 저기를 바로 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인데 2019년 4월 23일 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것. 이거 보통 부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전임이 됐던 현직이 됐던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방향을 빨리 설정을 하셔서 추진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내년에 조례 개정하고 간판도 맞추고 하지. 지금 계속해서 이 집행 50% 이상 거기 안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지금 1억 5,400에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1년 걸려요. 제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1년 더 걸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 문제만은 이거를 참모회 때도 거론하시고 이 문제를 그냥 오픈하세요. 오픈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자문을 한번 받으시고 많은 안이 나와서 좋은 게 많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군에 딱 맞는 브랜드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선정을 안 하고 그냥 버렸는지. 근데 버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자문단님이 가장 합리적이고 투표가 많이 나온 게 지리산 드림이라 지리산 드림. 그러면 지리산 드림이 제일 좋았다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신주에서도 진주 드림이라는 게 나왔고 또 구례 테마공원 이름이 이제 구례 드림파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지간한 이름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다도 깨서 적어와서 특허청에 얘기를 해보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일단 요 처음에 몇백 개 가져왔었어요. 380개가 가져왔었다니까요. 여러 의원들 우려가 많으신데 우려도록 준비를 잘해서 어찌됐든 용역을 빨리 재개하셔서 빨리 브랜드가 확정되고 조례도 안 하고 간판, 현판 다 바꾸시도록 빨리 추진하십시오. 한 가지는 미래 중장기 신산업 발굴 용역을 이것도 4억 2,130만 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사고 이후해서 아마 금년도 다양스럽게도 5월 15일쯤 준공이 아마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네요. 근데 책자는 저희들이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선거 때라서 또 도구도 그렇고 또 책을 다 교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내용이 확실하던가요? 알차던가요? 우리 군하고 관련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얘기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이 이를 잡고 나머지는 저번에 한부 잠깐 드린 그 보고서 맨 뒤편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향후에 정부에서 진행할 사업들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일단 계획을 짰어요. 국비, 도비, 재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군비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토비 매칭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금 전개를 해놓은 지금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22개 사업들이
그 뭐 물류 제조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농업축산 분야에 22건 정도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보고 다행스럽게도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10억 원을 요 용역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고 이제 찬성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합리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용역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참고를 했고요. 가장 참고를 많이 본 부분은 함양군의 지역 여건을 가장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했어요. 이번 평가를 가보니까 그 지역의 현황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보더라고요. 그 지역 현황이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자료가 이 산업연구원에 만든 이 지역 현황 여건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참고를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사업들도 일부 우리 소멸기금 내에는 녹아 들어있는데, 12개 소멸 대형기금 사업 중에 이번에는 총괄 A등급 사업비가 70억이 감소가 되면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4개 사업만 들어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여튼 그 내용들이 그때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용역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난감해했습니다. 이 자료 수집을 전원면에 다니면서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고유월까지 갔어요. 이 예산도 막대한데 내용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택자는 나왔긴 한데 과연 그 내용 안에 얼마만큼 정말 자료를 활용할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 계획들이 어디만큼 수록되어 있는지는 저희 의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보시고 시행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그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문을 많이 얻어서 210억 원 정도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인구도 자꾸 감소되는데 올해는 지금 38,131명밖에 안 되네. 249명이 줄었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보면은 뭐 또 건축물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던데 그것도 잘 한번 판단 그대로 해야 되지요. 간담회 내용 그대로. 이제 물론 저번에도 말씀도 부의장도 말씀하시고 말씀에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 올해 소멸기금은 2022년도 2023년분이고 2024년분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은 변경은 사실 어렵고 그 당시에 전문 심사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1등급 받은 이유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틀을 깬 겁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사업을 전개를 해서 우리가 1등급을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청년을 위한 청년들을 일단 유입을 시키고 또 기존에 함량이 없는 복합센터 이런 부분을 지어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위원들 좋게 평가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유토피아 사업도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 꼭 성공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죠. 예, 그것도 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으니까 정말로 관심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앞서 첫 번째 이야기한 그 브랜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든 하면은 구성을 하십시오.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17페이지에 한 가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행복인의 봄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지를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이것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죠. 그 당시에 할 때도. 그 당시에 정말 수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그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도 요게 다문화 학문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일반 교육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가동률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 기대했던 만큼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저희 군에서 이제 이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관리된 부분을 안위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안위면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안위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 효율적이냐면 저희 야간에 이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저희 군에서 계속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위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위면에다가 안위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지 않으요 그렇게 하기. 순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그 관리 위탁 대응을 안위면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리만 그러니까. 안위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면장이 우리가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재배정합니까? 저희는 재배정하고 예, 있고 예. 전체는 지금 재배정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위탁만 지금 해서 인원도 관리만 있다 하고 예예예.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원 같은 이런 것만 관리합니까? 예, 인원도 저희들이 월급을 저희들이 주고 이제 관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내년도부터는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재배정을 안위면에다 할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아니면으로 와서 전체 입탁을 줄 것인가 예, 예. 아니면 우리 군에서 현재처럼 할 것인가 예. 지금 현재처럼 하면은 좀 복잡한 관계가 아니습니까? 복잡한 관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관리 내부적으로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위면에서 기본 관리만 해주고 정말 관리는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향후에 뭐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 뭐 개축이 필요하다, 뭐 정축이 필요하다 이걸 리모델링 한다 할 때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뭐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관리 이탁은 안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예, 정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제 기본적인 그것만 뭐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예.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복안위 봄날센터를 지어놓고 사실 그동안에 운영 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안위 주민이 행복할 시간이 엄청 부족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영 시간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야간 개방 계획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야간 개방 관계가 제가 사실 어려워서 지금 연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고 또 공구로를 1명 채용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시간밖에 못 나오냐 9시에 근무를 하면 10시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은 사실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잠그는 것들은 면에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분이 맨 마지막 태청자가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다른 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사실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아니면에 당직자가 관리하면 안 되나요? 네, 뭐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말로만 행복안위 봄날센터를 지어놓고 정작 안위 주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전혀 지금 문을 잠가 놓으니까 활용할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물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닌데 전체 적게 설계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다 쪼가리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건물에 지금 50명 이상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통틀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민 회의실이라든지 전체 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뭐 작은 지역민들이 미니 결혼식이 됐던 그 공간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관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날센터 앞에 보면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초등학생이 앉기도 부족하고 사실 쓸모도 없을 뿐더러 밤으로 낮으로 애들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엄청 위험해요, 거기가. 예, 그래서 현장을 갖다 확인한 후에 사실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그 평면으로 하면은 뭐 마당각이 됐든 어쨌든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현장 확인 후에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따로는 예, 이용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 브랜드는 대내외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이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다급을 준 이 업체는 지금 믿을 수 없으니 용역을 타절하시고 시간 단축 위해서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이라는 거는 뭐 이 바로 모양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하고 해서도 잘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결혼하면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현재 함량에 대한 이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잘 맞춰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그 업체를 바꿔야.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저희 업체를 계약을 하고 그걸 사절하고 중단하고 다시 한다 그러면 물론 이만한 비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있는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지. 지금 보니까 아주 그 디자인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형편이 없어요. 일단 뭐 요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CIP도 옛날에 그 홍대 나온 우리 이제 후배님이 그거 했는데 저렴하게 이 컴퍼니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이 어차피 기업 이미지 아닙니까? 이 하나 만들면은 벌써 뭐 몇십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요 업체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중복질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요. 좀 전에 행복 안의 돌봄 봄날센터입니다. 행복 안의 봄날센터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 당선에만 치중하는 것이 여기서 부재가 바로 나타나잖아, 그죠? 건물 관리부터 운영 인력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 참여는 저조한데 방치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모범이 아니고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보면 설계 도면이 나왔을 텐데 소공연장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연못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답사를 갔을 때 중공식 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도 현장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저희들 의견도 수렴받아야죠. 저희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거든요. 저희들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좀 전에 질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안위에 저는 인원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위에서 근접해서 당직자가 관리를 하던 어떤 뭐 식은장치 문제란 말이에요. 관리는 주민들이 하더라도 사용은 야간에 식은장치나 어떤 온오프에 관련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면 책임자 어떤 단체든 어디든 책임자에게 책임도 전가하고 권한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아니면 사무소로 가면 완전히 줘야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관리 체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재산권 관리나 리모델링 앞으로 사후 뭐 정축, 리모델링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혁신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협약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추진되는 과정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님들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 저희 소통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어진 겁니다. 요 당시에 아마 공동센터 기본적으로 그 요걸 공모할 때 주민들과는 충분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 안에 공간이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의견을 저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큰 행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아니면 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규모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밑에 저도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밑에 계단을 내려가서 가운데 부분 비어서 그게 있는 부분은 안에는 무대고 거기서 이제 무대에 있는 그 행사를 하면 밖에서 서든지 앉아서 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당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니 면면으로서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는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광풍로와 연계된 그런 조화를 갖다가 계속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하더라고요. 꼭 안 될 것 같으면은 위에 우리 옥상 부분이라도 기와라도 얹어서 어쨌든 광풍로하고 이래 연계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데 끝끝내 지금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걸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있으면은 저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욕심에서 내 방 내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쪼가리 전부 다 방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하니 예식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전부 소규모로 자기들 이벤트성 잔디밭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꼭 그걸 리모델링이 통하든지 검토해가지고 또 우리가 칸막이로 하면은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쓰고 또 미니 결혼식 할 때는 또 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용도 있게 말 그대로 행복한 안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전에 우리 부장 말씀하신 관리 이관 문제는 지금 현재 안이 맨장하게 이제 관리하도록 해놨는데 완전히 이관을 시킬지 저희들이 관리할지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사항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